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월가 전문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피터 카르딜로 경제학자는요,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이 됐다면서 무역 합의는 세계 경제에 가장 큰 구름을 좀 걷어낼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협상이 타결되면 중국 경기에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할 텐데요. 중국에서 만약 터닝 포인트가 나온다면 이는 유럽으로도 확산돼서 글로벌 성장이 좀 개선이 되고 미국 경제가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위험 자산에도 좀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요. 커들로 위원장이 중국과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번 주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지식재산권 문제 등 무역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를 좀 처음으로 인정을 했다면서 이는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동안 중국이 이런 문제를 좀 부정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태도 변화가 협상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다우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대표단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정상회담 날짜를 밝힐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논쟁적인 무역 협상이 결론에 이른 것으로 시사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논의가 여전히 좀 가변적이고 계획에 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인 상태인데요. 어떤 조건이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좀 줄이고 시장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원한다면 무역 협상을 좀 완성시켜야 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5일 발표 예정인 미국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좀 부진할 경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 발표된 2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2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었죠. 시장 예상치였던 18만 명을 좀 크게 밑도는 수치였는데요. 마켓워치가 3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부진할 경우에 최근 미국 경기 둔화가 단지 소프트 패치일 것이라는 판단이 잘못된 걸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디렉터는 만약 미국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2월 수치인 2만 명에 가깝다면 시장에 좀 큰 우려가 될 것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깊고 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가 미국 연준이 당장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에 대해서 작년에 금리 인상 조치에 대해서 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세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당장 금리를 인하할 때도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진짜 따로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와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이 연준을 좀 비둘기파적으로 변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배경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 캐피털 CEO가요, 개인 블로그에 게재한 글에서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못 올리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떠안고 있는 부채가 과도하게 많고 정상적인 금리 수준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준이 대차 대조표 규모를 좀 축소해서는 안 될 만큼 빚이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정부의 재정 적재가 좀 과중한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한다면 미국에 엄청난 좀 부담이 좀 부과가 되고 거품이 터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준의 긴축이 미국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수도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UBP의 카즈미 매니저가 올해 경기 침체의 위험이 절대 고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점점 더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상황을 보면
듀레이션과 함께 신용의 익스포저를 좀 보호하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제 BMO 캐피탈이 미국 서비스업 경기 추이가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3월 미국 서비스업 PMI가 여전히 좀 확장 국면에 있지만 궤적이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3월 서비스업 PMI가 56.1로 2017년 8월 이후에 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주시를 하느라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유럽 경제 둔화에 좀 소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미국 대기업들에게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실패보다 유럽 연합의 경기 침체가 더 큰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럽이 아직 미국의 좀 다국적 기업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면서 또 유럽이 미국 기업들의 해외 수익 중에 55%나 차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투자 불확실성이나 구조적 이슈들이 계속될 경우 미국 소재 다국적 기업들의 기업 운영 환경이 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의 제조업 그리고 영국의 서비스업 PMI가 모두 좀 둔화세를 보이고 있죠. 유럽의 이제 성장률 둔화, 이제 브렉시트의 난항, 정치적 포퓰리즘 영향력 강화 등 미국 기업 이익에 좀 리스크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유럽의 문제에 좀 더 주목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시아 국가 주식에 좀 충분히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이 발표를 했습니다. 펀더멘털상 경제 상황을 보면 아시아의 경제가 여전히 좀 양호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아시아 국가들, 특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인도, 남아시아 국가들이 대표성이 좀 낮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주가가 좀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이미 긍정적인 뉴스의 상당 부분이 주가에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중국과 대만, 한국, 인도, 브라질 등이 포함한 MSCI 시장 지수가요. 올해 초 이후 한 12% 정도가량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중국의 제조업 PMI가 예상 밖의 좀 호조를 보였었죠.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가 살아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중국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기엔 좀 이르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경제 일부 회복 조짐을 말하는 이제 그린슈트일 뿐이라고 덧붙인 상태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브렉시트에 관한 소식인데요. 영국 하원이 이제 메이 총리에게 리스본 조약 50조항의 적용 연기를 요청하고 노딜 브렉시트를 방지하는 법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이제 노딜 브렉시트 방지 및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한 3차례 표결 끝에 가까스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마지막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가 한 표 차이였습니다. 이 법안이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시점을 결정을 해서 해당 시점에서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법안을 상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다만 메이 총리의 요구안이 의회에 의해서 이제 수정이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메이 총리가 제러미 코빈 대표와 만나서 브렉시트 관련 타협점을 좀 모색을 했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브렉시트가 어떻게 될지 또 파운드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외신 소식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CNBC의 기사인데요. 다우존스의 지수가 이제 100포인트 상승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보잉이 좀 견인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월간에 여전히 이제 뭐 무역 협상에 대한 뉴스에 대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다우존스의 지수가요, 좀 보잉이 상승을 하면서 상승을 보였고 S&P 지수도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이 좀 상승을 한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좀 보안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것이 좀 해결이 되면서 한 2%가량 정도 상승을 했고요. 중립에서 좀 매수를 해라라는 그런 이제 뭐 그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부총리를 목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제 조만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날짜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좀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언제 시진핑 주석과 만나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이에 대한 소식들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